앞서 우리가 공부한 세마이컨덕터는 밸런스 본드에 전자가 기본적으로 가득 차 있고 약간의 온도 증가에 의해서 밸런스 본드에는 홀이 만들어지고 컨덕션 밴드에는 자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전기 전도도가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어떤 실용적 목적에 의해서 그 세마이컨덕터를 약간 그 성격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익스트린직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자연과학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인트린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얘는 이제 그 이제 번역할 때 뭐 고유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주어져 있는 어떤 대상에 그 원래 그러한 성격을 표현할 때 인트린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근데 이제 in이 x로 바뀌었죠. 그럼 x라고 하면 뭐겠어요? 이건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의미라고 할 때 영어에서 어근에 x를 쓰잖아. ex를 쓰잖아. 그래서 extrinsic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요인이 외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건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할 건데 그 반도체가 그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당연히 그 외부는 누구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어떤 조작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뜻으로 이제 쓰는 단어가 extrinsic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세마이컨덕터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뭔가 이제 양념을 친 거지. 양념을 쳐가지고는 이 세마이컨덕터의 성격을 바꾼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어떤 식으로 그 성격을 바꾸느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도펀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를 집을 찾으면 이게 그 impurity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impurity니까 뭐 직역했을 때 불순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이 도펀트라고 하는 것도 그 일반 영어 생활에서 그냥 막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지라 그러니까 뭐 영어 쓴다고 다 아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쪽 필드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 쉬운 말로 바꾸 다른 말로 바꾸면 impurity 뭐 불순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 녀석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약간 양념 친다고 했잖아요. 그 양념 같은 애들을 도펀트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뭐 이렇게 뭐 양념 같은 건 원래 음식에 많이 쳐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만 쳐야 돼요. 살짝만 쳐야 되죠. 그래서 이 도펀트는 실제로 그 양이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대략 ppb 정도의 농도로 들어갑니다. ppb가 얼마예요? 바로 10억 분의 1. 이걸 ppb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라고 하는 그 물질 내에 이 도펀트라고 하는 애를 아주 극소량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세마이컨덕터의 성격이 살짝 바뀌게 되는데 그게 어떤 타입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P-타입 세마이컨덕터입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 자, 원래는 그 이 반도체적 성격을 갖는 대표적인 예시 중에 실리콘. 그래서 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할 때 나오는 그 웨이퍼 이게 동그란 판 그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라고 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세마이컨덕터의 이제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에다가 여기다 이제 뭘 집어넣냐면 보시다시피 인디움이라고 하는 어떤 양념을 여기다가 딱 넣는 거죠. 얘가 지금 이 도펀트예요. 얼마나 넣는다고? 요놈에 대해서 ppb 정도로 넣는 거야. 진짜 극소량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둘의 어떤 물리적 성격 혹은 전자 배치 등을 살펴보면 이 인디움은 그 주기율표상 13족이거든. 근데 이 세마이컨덕터의 틀이 되는 이 실리콘은 아시다시피 14족이요. 그럼 14족이라는 거는 그 왜 실리콘 위에 원소 누구 있어? 바로 탄소. 그러면 이 실리콘은 탄소처럼 최외곽 전자가 몇 개인? 4개겠죠. 그래서 실리콘은 이렇게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다른 실리콘 원자들이랑 이렇게 고체 결정을 이루는 상태에서 결합선이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옥텟을 만족하는 어떤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탄소는 옥텟을 이루면서 분자가 되는데 이 실리콘은 묘하게도 옥텟을 이루면서 이런 거대한 고체 결정을 이루는 거지. 그런데 이때 여기에 어느 한 자리에 인디움이라고 하는 어떤 양념을 탁 집어넣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13족이다.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얘는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자리에 어떤 전자가 비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어떤 인디움과 어떤 실리콘이 결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때 묘하게도 여기서 어떤 결합을 하게 되느냐? 이런 식의 홀전자 결합을 하게 되는 거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전자가 하나 모자르니까. 그러면서 홀전자 결합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뭔가 비게 되지, 이 빈자리를 우리가 앞서 배웠던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제가 바로 positively charged hol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 이렇게 화학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이 녀석의 전자 배치에 이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원래의 이 세마이컨덕터는 밸런스 밴드의 전자가 어떻게 채워집니까? 온전히 다 채워지죠. 싹 다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 무한개의 전자 준위에, 연속적인 전자 준위에 전자가 무한개가 가득 채워지는 게, 이게 바로 뭐야? 세마이컨덕터의 성격이죠. 근데 이 세마이컨덕터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열 에너지의 공급에 의해서, 자, 이 밸런스 본드에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그렇다면 가장 최외곽 에너지 준위, 이게 바로 페르미 레벨이잖아요. 근데 이게 방금 얘기했듯이 약간의 열 에너지에 의해서 이 위쪽에 있는 이 전자의 일부가 이런 식으로다가 전자 전이를 하면서 바로 이 컨덕션 밴드 쪽으로 이렇게 전자 전이를 할 수가 있다고요. 보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뭐가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바로 허울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컨덕션 밴드에도 뭐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전자들이 채워지는데 이 전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자유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자유전자도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고 이 홀도 전기 전도성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보통의 세마이 컨덕터인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인디움 같은 양념을 딱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밸런스 본드에 있는 전자가 전자 전위를 해서 컨덕션 밴드의 자유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보시다시피 이 밸런스 밴드의 일부의 전자가 모자른 전자 배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자, 구조에서는 이렇게 인듐 주변에 나타나는 허울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게 밸런스 본드에 이런 식으로 홀로 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 페르미 레벨은 어떻게 재조정이 되겠어요? 아까 전자가 가득 차 있다면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 되겠지만, 이렇게 도펀트를 써서 이 밸런스 밴드의 홀을 만들게 되면 여기가 새로운 페르미 레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페르미 레벨 위쪽에 또 일부의 이런 연속적인 그 전자 전이를 할 수 있는 준위가 있으니까 이 페르미 레벨에 있는 전자들이 뭐 어떻게 전자 전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홀 자체가 또 전기 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여하튼 이 녀석은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는 세마이 컨덕터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게 그게 보통의 세마이 컨덕터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도펀트를 사용하게 되면, 인듐 같은 도펀트를 사용하게 되면 컨덕션 밴드에는 전자를 남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페르미 레벨에만 홀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P-타입 세마이 컨덕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있는 이 그 페르미 레벨로부터 이렇게 새롭게 전자가 비어져 있는 요 영역 있죠. 요 영역, 이거를 또 이렇게 P-타입 그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익셉터 밴드라고 해요. 자, 익셉터는 무슨 뜻이에요? 뭔가 받아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뭘 받는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여기가 지금 전자가 비워져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외부의 전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물질을 가지고 세팅을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을 연결해서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뭐 그런 실험을 하거나 기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외부의 마이너스극에서 외부의 전자가 들어오겠네? 그럼 외부의 전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쏙쏙쏙 들어갈 수 있죠. 즉 외부의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익셉터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P-타입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새로운 익셉터 밴드가 만들어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때 이 P-타입 반도체에서 이 P라는 요 말의 뜻이 뭐겠어요? 바로 hole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플러스 성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익셉터 밴드도
외부에서 공급되는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얘 역시 플러스 성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플러스 성격의 전자 전달체가 주요하게 성격을 결정한다는 뜻으로 이때 이 P는 positive를 줄임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세마이컨덕터가 P-타입 세마이컨덕터가 되겠어요. 그 다음 살펴볼 세마이컨덕터는 바로 N-타입 세마이컨덕터입니다. 자, 얘는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Ge, 절메늄. 자, 얘를 한번 보시면 이 절메늄 같은 경우가 보시다시피 몇 쪽 원소죠? 얘 또한 14족 원소입니다. 바로 탄소, 실리콘이랑 같은 14족 원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전자 배치가 탄소랑 똑같겠죠.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탄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합선이 4개씩 나가면서 얘도 옥텟을 이루며 고체 결정을 이루는 거죠. 자, 근데 여기다가 ppb 농도의 양념을 친다고 했죠. 그 양념이 지금은 예를 들어 인. 그럼 이는 보이다시피 몇 족 원소입니까? 15족 원소네. 그러면 15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가 몇 개예요? 바로 5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인을 여기다가 양념처럼 조금 집어넣어 주면 이 인이 주변에 있는 절메늄이랑 하나, 둘, 셋, 4개의 최외각 전자를 이용해서 결합을 이룰 수 있는데 이때 짜자자잔 전자가 하나 남아버리는 거야. 전자가 남는다?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남는 전자가 여기에 있는 이 밴드의 전자 배치에 어떤 변화를 줄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인과 같은 도펀트가 없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메늄 같은 이런 세마이컨덕터는 보시다시피 밸런스 본드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싸그리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바로 인이라는 양념을 넣게 되면 인 때문에 남는 전자들이 생기잖아요. 그 전자가 어디에 채워지겠어요? 밸런스 본드는 다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컨덕션 밴드에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일종의 무슨 역할을 한다? 자유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컨덕션 밴드에서. 그래서 이 녀석에 의해서 뭐가 나타난다? 전기 전도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자유전자에 대한 전기 전도성,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마이컨덕터하고는 어떤 차이냐면 세마이컨덕터는 항상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채워지면 밸런스 본드에 허울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의 그 세마이컨덕터인데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도펀트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밸런스 본드의 전자가 뭐냐면 없어져서 허울이 만들어지는 대신에 그냥 컨덕션 밴드의 전자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펀트를 사용했을 때 그게 P타입이 됐건 N타입이 됐건 도펀트를 사용했을 때의 전자 배치가 아까 원래 순수한 세마이컨덕터의 전자 배치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 이걸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 N타입 반도체에서 이런 식의 전자 배치 컨덕션 밴드에 새로운 자유전자가 들어차게 되는 이 상황을 또 표현하는 말이 도너 밴드라는 말을 써요. 자, 도너가 무슨 말이죠? 도너는 바로 주다라는 얘기죠. 뭐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이런 물질에다가 외부 전원을 연결해요.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연결을 해요. 그러면 이 컨덕션 밴드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어느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어요? 외부 전원의 플러스극으로 흘려 들어가겠죠. 플러스극 쪽으로 전자를 줄 수 있다는 뜻으로 도너 밴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보시다시피 네거티브, 그러니까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면 전자라고 하면 플러스 성격을 가져요, 마이너스 성격을 가져요. 요 남는 애들이 마이너스 성격을 주로 가지니까 여기에 있는 N이란 말은 그 마이너스를 뜻하는 네거티브의 줄임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저렇게 원래 세마이컨덕터에다가 어떤 물질들을 첨가하고 그 첨가한 물질들로부터 이런 식의 그 뭐냐면은 세마이컨덕터의 성격을 약간 변형시킬 수 있는데 요때 P타입, 그 다음 N타입으로 나타날 수 있고 P타입에서는 억셉터 밴더,
그 다음에 N타입에서는 도너 밴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에 있는 그 네거티브 타입의 그 세마이컨덕터에서도 페르미 레벨에 변화가 생기죠. 자, 도너 밴드에 전자가 채워지기 전에는 여기 없을 때는 그 페르미 레벨이 어디예요? 여기겠지. 여기가 페르미 레벨이겠지.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도너 밴드에 전자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새롭게 페르미 레벨은 어디로 만들어져요? 바로 여기. 여기가 바로 새로운 페르미 레벨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페르미 레벨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물리학적인 용어여서 어렵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말은 전자가 채워진 가장 최상층의 그 에너지 준위를 그냥 페르미 레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그 세마이컨덕터에 기존에 있었던 페르미 레벨이 도펀트들에 의해서 그 위치가 약간씩 바뀌는 것들도 저렇게 구분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반도체들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전자 장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전자 장비들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그 PN 정션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 번역으로 접합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P, N 이건 앞서 얘기했던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만들어진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딱 붙여서 어떤 그 묘한 성격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자 장비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current blocked. 자, 이게 뭐냐면 current는 여기서 이제 전류고요. blocked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를 차단하는 장비죠. 그래서 어딘가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전자 장비를 이용하면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게 해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방식인 거죠. 바로 N이라고 쓴 건 N타입 반도체고요. 그 다음 P라고 하는 건 P타입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N타입 반도체에서는 도너 밴드에 뭐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런 식의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P타입 반도체에서는 액셉터 밴드에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이런 식의 허울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가 붙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외부 전원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러니까 N타입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그 다음에 P타입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외부 전원 마이너스는 항상 무슨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전자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방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극에서 방출된 전자가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바로 P타입 반도체의 액셉터 밴드의 홀과 반응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방출된 전자가 액셉터 밴드의 홀을 이렇게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외부 전원 플러스는 또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로 외부로부터 이 전자들을 강제적으로 수집하는 요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플러스 극의 역할이죠. 그럼 얘가 보시다시피 N타입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여기에 있는 도너 밴드에 있는 이 자유전자, 얘네들을 어떻게 해버리겠어요? 다 끌고 가서 없애버릴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N타입 반도체, P타입 반도체가 더 이상 N타입도 아니고 P타입도 아니게 되겠죠. 그냥 전류가 흐르지 않는 보시다시피 그냥 부도체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온도가 아주 높으면 그 열운동에 의한 이렇게 전류 이동은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다라고 하면 N타입 반도체의 자유전자가 없어지고 P타입 반도체 보시다시피 호울이 없어지게 되면 전자 전도를, 전기 전도를 해줄 수 있는 매개체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전류가 생성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A가 이제 전류를 측정하는 전류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류계에서 측정되는 전류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초반에는 어쨌거나 자유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그 다음에 외부 전자가 홀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부 전류가 흐르는 게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곧 자유전자나 호울이 소멸하고 나면 갑자기 그 전류의 양이 갑자기 푹 하고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전류는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 약간 이렇게 이제 살짝 나타날 수 있는 건 N타입 반도체가 됐건 P타입 반도체가 됐건 아니면 그냥 반도체가 됐건
그 온도 상승에 따른 자유전자 생성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살짝 이렇게 이제 전류가 나타날 수 있으나 눈에 띄게 그 전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N 접합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바로 커런트 블락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또 하나의 예로는 바로 current flow. 자, flow니까 뭐겠어요? 전류가 잘 흘러. 전류가 훌렁훌렁 잘 흘러. 자, 그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PN 접합에 P타입 반도체를 외부 플러스 극에, 그 다음 N타입 반도체를 외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선 방식하고 이 전원이 바뀌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 건 어떤 성격이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다가 강제적으로 전자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면 외부 전원에 의해서 전자가 강제적으로 제공이 되면 기존에 있었던 N타입 반도체의 자유전자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사이에 정전기적인 청력이 나타나겠네? 그럼 그 청력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전자가 여기에 있는 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외부 전원 플러스 극은 또 강제적으로 전자를 수집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 간 청력에 의해서 홀로 이동했던 전자가 외부 플러스 극의 인력에 의해서 다시 또 이렇게 끌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들이 계속 순환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죠. 바로 전류가 훌렁훌렁 잘 흐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걸 이 전류계로 측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일정 시간 후에 일정하게 전류가 흐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유명하게 잘 알려진 장비로는 current rectification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는데, rectification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죠. 우리말 번역은 정류라고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전원 중에 교류 전원이 있고 직류 전원이 있죠. 보통 우리가 사서 쓰는 건전지에서 나오는 전류는 직류 전류인데, 그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류는 교류 전류죠. 뭐 교류 진류 뭐 교류가 됐건 직류가 됐건 뭐 전기 에너지인 건 매한가지지만 그 뭐 물리적인 성격의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교류 전원을 직류 전원으로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행위를 rectification이라고 해요. 우리말 번역으로는 정류, 아시겠죠? 그걸 이 PN 접합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시면은 이게 교류 전원 표현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PN 접합에 대해서 이 교류 전류의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극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교류 전원의 특징상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정한 주기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원이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한 번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한 번은 커런트 플로우가 나타나고 또 한 번에서는 커런트 블락이 나타나면서 그게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커런트 플로우 현상이 나타날 때는 시간에 따라 전류가 측정이 되지만 커런트 블락 현상에서는 그 전류가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를 반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교류 전원의 그 일부 한쪽 위상의 전류만 흐르게 만들어주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커런트 렉티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뭐 삼성반도체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그 반도체 안에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어떤 일들이 숨어 있겠지만 그런 복잡하고 전문적인 도구들이라 할지언정 이런 식의 PN 접합 등에서 나타나는 기본적 원리가 그대로 다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화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원리를 배우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전자공학과를 가게 되면 이것들을 응용한 조금 더 세부적인 기술들을, 응용된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반도체 혹은 부도체, 도체 등에 대한 얘기들을 그 밴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그 중요한 내용들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